정시의 사주명리 204강은 격국에 대하여 알아보는 10번째 시간이며 상관격으로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상관격은 식신격보다는 복잡 미묘한 관계에 있으며 그만큼 성패의 크기도 달라진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럼 상관격 1, 2편에 이어서 3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편에 이어서 상관격 즉 3편입니다. 상관격이 두려운 것은 무관사주에 정관이 오는 운입니다. 아래 표에는 각 일간별로 생월을 나타내는 생관에 해당하는 지지와 그리고 정관을 각 일간별로 정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관성이 없는 무관사주에 상관이 있다면 상관의 부지런함과 그리고 재치를 이용하여서 승승장구할 수 있기에 남보다 빠르게 승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운에서 정관의 운이 오면은 확실히 잘 될 것 같은 욕심이 생겨서 가사나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게 되어서 뒷감당을 할 수 없게 되고 조직이라면은 업무나 인사 등에서 반사반의가 발생하여서 패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상관 폐인격에 상관의 인성을 다른 명조가 되면 폐인격에 용신인 인수 경금을 재성 정화가 극하는 명조가 되었을 때는 예를 들어서 개수 일간일 경우에 인수 경금을 재성인 정화가 화극금하는 명조가 된 경우에는 인성은 힘을 쓰지 못하고 상관생재로 흘러가기 때문에 인성은 힘을 쓰지 못하고 이 상관이 재성으로 흘러가서 상관생재로 흘러가는 명조가 되어서 재물은 얻을 수 있지만은 이때 욕심이 지나치면 패할 수 있기에 적당한 제어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 제극인의 구조를 가지면은 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오랜 동안 공경에 처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상관격에 상관이 중첩되어 있거나 운에서 다시 식상이 오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갑일간일 경우에 갑일간이 5월에 나서 상관격을 이루었는데 타지지에 다시 오화를 보아서 상관이 중첩되어 있는 경우이거나 또 아니면은 운에서 식상이 오는 경우는 일간은 대부분 신약해지고 상관성만 나타나기 때문에 대체로 불혹화적인 기질을 가지게 되어서 허세가 발동할 수 있습니다. 목일간일 경우에는 화술이 좋아서 불혹화적인 기질이 가장 강하게 발동하고 금수일간일 경우에는 인성의 유무에 따라서 불혹화적인 기질의 강약의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또 상관이 중첩되면은 배우자 간에는 무정하게 되고 덕자부별 즉 자식을 얻고부터는 배우자와는 헤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갑오일주가 5월에 생하여서 상관이 중첩된다면은 일지에 5를 보고 월지에도 5를 보아서 상관이 중첩되어서 5오로서 자형사를 형성하면서 장년기에 다시 또 정미의 상관 또 천관의 상관운과 그리고 지지의 편제로서 이 편제가 묘운에 들면은 수가 위험한 시기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을사 일주도 4월에 생하여서 상관이 중첩되고 을사의 지지와 일지의 지지와 그리고 월지에 4월에 생하여서 상관이 중첩되고 장년기에
병술대운을 만나서 병술의 상관과 술의 편제로서 편제가 묘운을 만나도 수가 위험한 시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타일간은 상관이 중첩되고 묘대운을 만나더라도 수의 위험을 논하기는 부적당합니다. 식신은 제살하여 나를 돕는 것이지만은 이 상관은 정관을 극하여서 급제를 돕는 것으로서 내 주위에 더 관심이 많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위에 더 관심이 많은 것이기 때문에 상관은 오지랖이 넓은 것으로서 식신과는 추구하는 목적이 근본적으로 다른 데 있고 나의 정관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서 나의 눈에 든 가시와 같은 것입니다. 일간은 신약한데 재성 없는 상관격이 강하면서 정관을 본다면은 겁이 없는 사람으로서 윗전에 분별 없는 말을 하여서 풍파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관격은 남을 위하여 희생하는 것보다는 자기 계산이 앞서는 사람으로서 대가를 바라게 됩니다. 이는 상관이 재물에 집착하는 집착도가 강하기 때문이며 먼 훗날보다는 지금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관격이 편제를 만나면 욕심이 커지고 사행에도 손을 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약한 사람은 도화가 없어도 풍류를 즐기려 합니다. 이 풍류의 기가 발동할 때는 상대의 연령에 관계치 않아서 나이차가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남명에 식상이 많으면 자식공이 부실하거나 양자를 드리기도 합니다. 여명은 상부하기 쉽고 타가의 자식을 키우거나 입양하기도 합니다. 식상이 재성을 보면은 제조업, 가공업, 유경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상관생제는 기술성이 뛰어난 것으로서 벤처사업으로 성공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상관이 관성과 불화하면은 골육상쟁으로 비유하기 쉽고 흉함이 정대되어서 투정의 골도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하면서 인성으로 상관을 잘 제어해 주면은 기격이 되어서 교수가 되거나 팔방미인으로 문학, 예술 분야의 두각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앙한 상관격이 제국을 이루거나 조후가 확실하면은 사업가로서 부귀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식신은 천주기인이며 문창성으로 기본적인 의식주를 관장하면서 순수성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는 편이지만은 그러나 이 상관은 깊은 연구나 심오한 지식의 체계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실성과 그리고 활용성의 비중을 두고 재화를 만들어가는 편입니다. 그러기에 상관격은 변화무쌍하고 다양한 해결 방법을 모색하면서 주위와 어울려 함께 일을 해결해 나갑니다. 그리고 식신도 중하거나 상관과 혼잡되면은 모두가 상관으로 변화합니다. 상관격으로 형충과 흉살이 많거나 정과 편으로 명조가 혼탁되어 있다면은 서비스업, 유흥업, 예술계 그리고 특수기술과 특수장비를 취급하는 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관 경관이 있거나 제살 태거한 경우는 한량의 건달이거나 일정한 기물을 취급하지 않고 때에 따라서 중개를 하는 불혹가이기도 합니다. 또 상관은 기존의 일상적인 것과는 거리가 있는 골동품을 취급하거나 고물업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유행에 민감한 것을 사업으로 하는 경우입니다. 다음은 상관격의 직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관 용인격은 상관으로 인하여서 신약한 일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성을 용신으로 하는 명조체로서 직업적으로는 인성을 활용하는 교육계, 학계에 진출하는데, 이 경우에 목화가 중한 명조라면은 화수를 이용하는 가르치는 업에 종사하기 쉽고, 또 금수가 중한 명조라면은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등 이들과 관련하는 자가 많을 것입니다. 상관 용제격은 신강한 일주로서 상관을 활용하여 직접적으로 재성을 이루기 위하여 직업을 삼는 경우입니다. 업으로는 개인이 자영업을 열거나 단체로는 사업체를 여는 경우에 해당하여서 IT 기술 업종을 산업화하거나 유행을 브랜드화한 경우이거나 순수 첨단 기술을 배경으로 하는 벤처기업 등에 해당하여서 대체로 기술성이 높은 경우가 많지만 때에 따라서는 유행성이 클 경우도 있습니다. 상관격으로 인성과 재성이 없는 경우에는 예체능에 해당할 것이며, 양인격과 상관으로 균형을 이루는 명조는 군인이나 경찰 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대체로 식상은 재성과 짝을 이루어야 자기가 직접 업을 열어서 일하기 쉽고, 인성은 관성과 짝을 이루어야 단체에 속하여 일하기 쉽습니다. 식재관인을 고르게 갖추거나 이 중에서 1, 2성이 빠진 경우에는 직업적으로는 선택의 폭이 넓은 편입니다. 상관격 1, 2, 3편을 마무리하는 장입니다. 마무리하는 페이지입니다. 상관격이 형성되면은 진상관으로서 흉의가 될 것인지 아니면은 가상관으로서 껍질만 상관인지를 구분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상관격이라고 무조건 정관을 치거나 조직에 항명하는 것이 아니며 윗사람에게 성의를 다하는 상관격도 있기에 상관경관을 살피는 것은 기본이 될 것입니다. 또 상관격을 이루었을 때 신약일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폐인을 살펴야 하고 차선으로는 비겁을 살피는 것입니다. 상관격으로 신강할 때에는 식재관의 균형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또 상관격이 국을 이루어서 상관의 힘이 극강해질 경우는 상관에게 있는 또 다른 피해도 살펴야 할 것입니다. 재성이 있어도 재성이 명조 내에서 합되어 있거나 또 운에서 합되어진다면은 관성이 온전하지 않을 수 있기에 명주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을 때입니다. 상관의 흉의가 있어도 목일간 천간으로 오는 상관은 사계절 어느 경우에나 없어서는 아니 될 필수품입니다. 여러분에게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시의 사주명리 204강으로 상관격 3편을 보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